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나스타시아 딸의 전생. 아나스타시아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딸의 이름은 나스젠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나스젠카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나스젠카의 전생의 이름은 아나스타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전생 이야기는 아나스타시아가 블라지미르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나스타시아 가문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전생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블라지미르, 당신이 아는 것처럼 얼마 전 지구에는 빙하기가 도래했어. 빙하가 덮친 지역에서는 기후가 변했어. 추위로 인해 여러 종의 식물이 자라지 못했지. 전에 울창하던 숲, 그 많던 과수원, 여기저기 꽃이 피던 왕성한 풀밭. 이런 곳이 변해서 황량한 계곡이 되고 말았어. 식물이라곤 간혹 땅을 덮은 식물뿐이었지. 그 당시 산길슭의 한 계곡에 살던 주민들은 생각했어. 날이 추워지는 한 이전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기후가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나서기로 결단을 내렸어. 남자들이 앞장을 섰어. 남자들의 뒤를 따라 가문의 어른인 우드가 어린아이들, 여자, 노인들을 이끌었어. 커다란 소쿠리를 얹은 11마리의 맘모스가 한 무리를 이루었고 소쿠리 하나에는 어린애들을 태웠고 나머지에는 여행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으니 식량을 실었어. 머리가 하얀 120세 나이의 우드가 맨 앞에서 걸었어. 맘모스의 무리 양쪽에는 가문의 사람들과 가원마을에 살던 산것 모두가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지. 산 것들 모두가 새 땅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걸 이해하는 듯 사람을 따라 걸었어. 마을에 남은 것은 이동을 할 수 없는 식물들 뿐이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식물들만. 우드는 생각에 골몰했어. 스스로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썼지. 왜 자연에 원치 않는 변화가 일어났지? 무엇으로 추위가 시작되었지? 이 대재앙을 야기한 것은 누구의 의지일까? 온 지구의 재앙으로 확대될 것인가?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사람한테 내재되어 있을까? 대재앙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일까? 답을 찾지 못한다면 자기의 아이들, 손자들, 온 가문이 슬픈 운명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우드는 이해하고 있었어. 우드가 보니 무리를 이루어 걷고 있는 어른들 모두가 자연의 변화를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슬프고 생각이 깊은 모습이었어. 어린 아이들조차 잠잠하니 조심하는 모습이었지. 그런데 6살 먹은 그가 애지중지하는 증손녀 아나스타만이 홀로 바쁘게 움직였어. 맘모스 부리의 우두머리와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야. 흘깃흘깃 증손녀와 맘모스 우두머리의 놀이를 관찰했어. 엄청난 몸집과 7톤 무게의 맘모스 코끝을 자기 어깨에 메고 이 큰 짐승을 자기가 끄는 신용을 하는 거야. 맘모스는 그의 장단에 맞춰 주었어. 물론 코는 자기 힘으로 들고 있었고 어린애의 어깨에 살짝 대고 있던 것이지. 숨을 고르기라도 하려는 듯 아나스타는 가끔씩 멈춰 섰고
이마에 있지도 않은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우와, 너 정말 크고 무겁다. 게을러. 마치 동의라도 하는 듯 맘모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귀를 펄럭였어. 코로 자기 이마를 닦은 다음 다시 코끝을 어린애 어깨에 얹었어. 그 애가 안 도와주면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는 듯이. 재미있고 천진난만한 놀이였어. 증손녀가 이어서 시작한 다른 놀이는 우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런 놀이였어. 아나스타는 맘모스 코를 타고 머리에 기어올랐어. 맘모스는 돕는다고 거대한 코를 구부려 어린애를 코끝으로 밀어 올렸어. 위에 자리를 잡고 아나스타는 이동하는 맘모스의 머리에 잠시 앉아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겁을 먹은 듯 어? 소리를 지르고 빠르게 맘모스 코를 타고 아래로 미끄러졌어. 아이가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낚아채서 다치지 않게 하려면 맘모스의 육중한 발에 밟히지 않게 하려면 맘모스의 빠른 민첩성이 요구되었지. 우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 계곡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대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과거에 대해 곰곰이 생각 중이었어. 하던 생각을 멈추고 우드는 증손녀를 바라보았어. 이번에는 무리의 맨 앞에 서서 걷는 맘모스와 새 놀이를 생각해낸 거야. 아나스타, 네가 장난을 하니 맘모스가 대단히 긴장을 한다. 순하고 착한 동물을 그렇게 대하는 게 좋은 일일까? 우드 할아버지, 제가 맘모스를 기분 좋게 긴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가 슬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요. 할아버지도 어두운 생각을 못하게 내가 관심을 빼앗은 거예요. 아나스타가 제잘거렸어. 그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어둡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다. 아나스타, 네겐 정말 슬픈 생각이 없단 말이냐? 없어요, 우드 할아버지. 네가 모르는구나. 왜 우리 가문의 어른들이 슬픈지. 알아요, 우드 할아버지.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몰려오니 슬픈 거지요. 여러 식물들이 추워서 죽어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얼마나 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 생각에 잠긴 듯 우드가 말했어. 그리고 좀 놀란 듯 증손녀에게 물었어. 그럼 너는 우리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게 슬프지 않으냐? 나는 슬프지 않아요, 우드 할아버지. 헤어진다는 그 슬픈 생각이 내 안에 생기자마자 나는 바로 그 생각을 저버렸어요. 이제 내 안에 없어요. 아나스타가 다시 명랑하게 제잘거렸어. 이때 아나스타는 들썩들썩하는 맘모스의 콧등을 타고 있었지. 맘모스는 할아버지와 가까이 걸으며 증손녀와 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손녀를 태우고 가야 한다고 마치 이해하는 듯 했어. 증손녀의 대답으로 우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흥미가 일기도 했어. 저 아이가 어떤 비법으로 슬픈 생각들을 처리했다는 것일까? 그래서 물었지. 아나스타, 내게 얘기해 주렴. 너는 어떻게 슬픈 생각들을 떨쳐버렸니? 어떤 방법으로? 단순한 방법으로요. 나는 내 고향에 남기로 마음먹었어요. 남는다고 마음을 먹어? 그렇지만 너는 남지 않았잖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너는 고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아나스타.
지금은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이 먼 길을 가는데 배웅하고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구릉에 올라서면 한낮이 될 것이고 나는 바로 되돌아가야 해요. 저녁 즈음에 고향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침이 오면 나를 보고 기뻐할 거예요. 나는 벌써 기뻐요. 고향이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드는 증손녀의 말에 답하면서도 근심하지 않았어. 증손녀가 장난을 했거니 또는 고향에 돌아가는 상상을 하는 것이겠지 생각을 한 것이지. 슬픈 생각을 쫓기 위해서 재치가 있는 아이와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 고향의 모든 공간이 너를 보고 기뻐할 거야. 그런데 너는 거기서 혼자 뭘 하지? 최고 먼저 내 꽃밭 주위에 흙과 풀을 가지고 조그만한 산을 쌓을 거예요. 아나스타가 제잘거렸어. 산이 얼음덩어리에서 부는 찬바람이 내가 사랑하는 꽃에 불지 못하게 할 거예요. 꽃이 활짝 필 때 내가 곁에 있어야 해요. 곁에 아무도 없으면 꽃은 실망이 아주 커요. 내가 뭐하러 꽃을 피웠지? 나의 아름다움을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뭐하러 피웠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곁에서 기뻐할 거예요. 꽃이 입을 떨굴 거야, 아나스타. 전에 못 본 추위가 다가오고 있어. 여러 가지 꽃들은 추위에 꽃을 피울 수 없어. 우리 고향에 엄청난 얼음덩어리가 밀려오고 있다. 얼음덩어리가 밀려온다고. 아나스타가 얘기했던 구릉에 오르며 우드는 혼잣말하듯 생각했어. 우드 할아버지, 내가 얼음덩어리를 막을 거예요. 어린 소녀아이가 맘모스의 코에서 뛰어내리며 문득 쏘아붙였어. 그리고 계속해서 제잘거렸지. 아직 방법은 모르지만 반드시 막아낼 거예요. 고향에서 무언가가 얼음을 멈출 방법을 내게 말해줄 거예요. 나는 느껴요. 아주 강하게 느껴요. 말해줄 거고 나는 해낼 수 있어요. 저기 고향에 은밀한 조언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모두가 떠났어요. 누구도 조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언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추위를 어떻게 어디로 피할 생각만 했지 조언과 함께 얼음덩어리를 물리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우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여러 모임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우드는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 맘모스 부리의 우두머리도 고추섰어. 그 뒤를 따르는 다른 맘모스들도 걸음을 멈추었지. 하얀 머리카락에 가문의 최고 어른은 증손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침묵하였어. 잠시 후 우드가 취한 행동은 자신에게도 더군다나 남에게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 우드는 맘모스 부리의 측면에서 걷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가라는 신호를 내렸어. 아나스타한테는 이렇게 말했지. 맘모스 부리의 맨 끝에는 우두머리의 아들, 다리를 저는 맘모스가 걷고 있다. 너도 그를 알지? 그 맘모스는 누구보다도 네 말을 잘 듣는다. 그를 데려가거라, 아나스타. 날이 너무 추워지면 너는 그 맘모스를 타고 우리 흔적을 따라오거라. 고마워요, 우드 할아버지. 소녀는 기뻐 외쳤어. 노인의 발을 꼭 감싸 안고 외쳤어. 너의 깊은 생각을 내 어찌 너희 부모들에게 고한단 말이냐. 집에 당도해서 내가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무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뵐 때까지 안녕, 우두 할아버지. 아나스타는 무리의 맨 끝에 있는 맘모스를 향해 깡충깡충 뛰었어. 우드는 멀어지는 손녀의 작은 몸을 시선으로 마중할 뿐이었지. 마치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듯 우드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 얼마간 그의 뇌리에는 어떤 생각도 없었어. 왜 내가 그러라 했지? 생각을 해야 해. 아무도 멈출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 누구도. 저의 혼자만. 그리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나의 행동이 옳았어.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아나스타시아